당신도 이젠 연금 고수.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의 이가은 아나운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재우 부장님께서 불안정한 시황을 감안하여 연말 ETF 투자 전략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강재훈 부장입니다. 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미국 연준의 강력한 긴축 기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연금 투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장이죠. 이런 국면에서 그래도 다소 유리할 수 있는 ETF 인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컴이란 단어는 이자, 소득을 뜻하는 거죠. 용어는 익숙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컴은 주식의 배당이나 채권의 이자, 부동산의 임대료처럼 투자 자산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뜻합니다. 아무래도 투자 환경이 불안정할 때일수록 정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면 투자 심리에도 안정감을 줄 수 있고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하방 압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쿠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현금 흐름으로 쿠션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는 투자 원금, 즉 자본의 수익이나 손실을 더 크게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성과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 손익과 보유 기간 중에 꾸준히 발생하는 인컴으로 구성되는데요. 과거에는 자본 손익을 중요시했는데 최근에는 인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자본 손익과 인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투자 성과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자본 손익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손익 예측이 다소 어려운 반면 인컴은 투자 시점에 인컴의 규모와 지급 주기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에 속합니다. 변동성 관점에서도 자본 손익은 투자 원금의 위아래 움직임이 높은 반면 인컴의 경우 변동성이 다소 낮은 편에 속합니다. 채권의 이자나 부동산의 월세, 나아가서는 직장에서 지급하는 월급과 같이 계약상 인컴의 내용이 명시된 경우 그 변동성은 더욱 낮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손익의 발생 시점으로 봤을 때 자본 손익은 투자 자산을 매도했을 경우에만 손익이 확정되고 인컴의 경우 자산을 매도하지 않아도 보유 기간 동안 일정 시점에 꾸준히 발생하는 경향도 있죠. 네, 투자 시에 자본 손익과 인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인컴 투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인컴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먼저 주식의 경우 배당주나 배당 수익률이 보통주 대비 높게 책정되어 있는 우선주가 있습니다. 다른 인컴 자산은 채권이 있죠. 특히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 지급식 채권은 대표적인 인컴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부동산, 인프라 같은 실물 자산도 인컴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월 수령하게 되는 월세도 인컴 자산이군요. 인프라 같은 경우 고속도로나 발전소, 항만, 공항 등 사회 간접 자본 성격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도 보통 주기적으로 배당의 형태로 분배하게 되어 있어 인컴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배당주나 채권만 인컴 자산인 줄 알았는데 실물 자산처럼 더 많은 종류가 포함되어 있네요. 부장님, 그렇다면 인컴 투자를 왜 해야 할까요?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인컴 투자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크게 안정성, 꾸준함, 인플레이션 방어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시장 환경이나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지급되는 인컴은 자본 수익의 변동성을 완화시켜주고 위험 대비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기면 배당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에 최초 투자 시에 우량한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인컴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될까요? 네, 요즘과 같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업의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켜서 순이익률을 지켜내거나 높이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증가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도 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경우 변동금리 혹은
물가 연동 채권은 시중 금리나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어 이자율도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요 국가들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인컴 투자가 유효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인컴 투자를 할 때 추천해 주실 만한 채권 ETF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인컴 투자의 대표 자산으로는 채권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ETF 중 최근 시장 상황에 적절한 ETF 두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이스 단기 채권 알파 액티브 ETF와 에이스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ETF인데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두 ETF 모두 만기가 1년 내외인 단기 채권에 투자하여 최근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손실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ETF의 차이는 투자하는 채권의 통화가 원화 혹은 미국 달러인지 여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채권형 ETF 두 개를 추천해 주셨네요. 먼저 원화 채권 ETF인 에이스 단기 채권 알파 액티브 ETF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 단기 채권 알파 액티브 ETF는 채권 평가사인 KIS 채권 평가가 산출, 발표하는 지수인 KIS 단기 채권 알파 AA- 이상 총 수익 지수를 비교 지수로 하며 이 지수 대비 초과 성과 창출 목표로 운용되는 액티브 ETF입니다. 신용 등급 AA- 이상인 채권 위주로 투자하므로 채권 발행사의 신용도가 우량한 편이고 채권의 잔존 만기가 3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아 금리 인상 시기의 위험 관리에 용이한 편입니다. 이 외에도 지수에 편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량하면서 금리가 다소 높은 단기 회사채에도 투자하여 지수 대비 초과 수익 확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단기 채권 알파 액티브 ETF는 신용도가 우량한 단기채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달러 채권 ETF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ETF는 글로벌 지수 업체인 블룸버그가 산출, 발표하는 블룸버그 단기 국채 총수익 지수를 비교 지수로 하여 지수 대비 초과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ETF와 마찬가지로 지수 자체는 만기 1년 미만의 미국 달러 표시 국채로만 구성되어 있어 신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액티브 ETF로서 초과 성과 달성을 위해 미국 달러 표시 회사채 중 우량한 투자 등급 회사채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달러화로 발행한 KP물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ETF는 원달러 해지를 실시하지 않는 환 오픈 전략을 구사하고요.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 상승 시기에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준 가격에 반영되어 최근과 같은 달러 강세 시기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현재 수준으로 지속되거나 상승이 예상되는 이 시기에 적합한 채권형 ETF인 것 같습니다. 두 ETF 모두 한국과 미국의 단기 채권에 투자하여 채권 이자 확보는 물론이고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채권 가격의 하락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적합한 인컴 상품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금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은 강재웅 부장님과 ETF 인컴 투자 전략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유익한 설명 도와주신 강재웅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